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의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이분은 직장 다니시고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15년 8월 연봉은 약 6,6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현재 이분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 한 곳에 4,5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 여기에 3,000만 원,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출이 아주 깔끔하네요. 많기는 하더라도 신용점수는 당연히 좋겠죠. 나이스 875점에 K12 880점. 이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본인이 필요 자금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사실 3천만 원을 구할 수 있다. 뭐냐? 바로 카드론. 카드론으로 현재 3,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게 금리가 10.1%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이자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은행 대출을 이용하면 10.1%는 굉장히 높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카드론, 이금융권이죠. 이금융권은 당연히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바로 이 저축은행 혹은 캐피탈, 여기도 똑같이 이금융권에 속하게 되죠.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미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나올 수가 없고, 이제 알아본다면 이렇게 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을 알아봐야 돼서 저희가 한번 가주를 해봤어요. 과연 얼마의 금리가 형성이 되는지 해보니까 저축은행은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가 9.8%, 그리고 캐피탈은 3,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금리가 10.4%, 이렇게 나왔어요. 이자가 고임 이용할 수 있는 게 카드론 10.1, 캐피탈이 10.4, 저축은 9.8. 뭐 보면 0.몇%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9.8, 10.4니까 별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숫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지만 결국 뭐 1% 차이 안 나, 0.6%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자적인 지출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자가 단 10,000원이라도 어디냐? 어떻게 해서도 이자를 적게 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저축은행 걸 이용을 해야겠죠. 다만 얼마라도 낮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고객님한테 그랬죠. 만약에 저라면, 제가 고객님 입장이라면 저는 카드론을 이용하겠습니다. 카드론. 왜 카드론이냐? 자, 이자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걸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신용점수죠. 신용점수. 과연 어떤 걸 이용을 해야만이 내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냐 이거예요. 어찌됐든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점수는 하락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그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크냐 적냐,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나마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는 카드론을 이용할 것이고, 만약에 그 다음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면, 그 다음으로 신용점수가 적게 하락하는 걸 찾는다면 캐피탈, 그 다음으로가 저축은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카드론이 가장 적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 그 다음에 저축은행, 이 순서로 많이 하락하게 되니까 별 차이 뭐 10.1, 10.4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저는 신용점수 생각해서 차라리 카드론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만 고객님께서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를 이제 끊으셨어요. 당연히 그분도 이제 카드론을 이용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분이 현재 필요자금이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3천만 원.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 3천이라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니까 카드론을 먼저 이용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카드론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신용점수 어떻게 돼?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00만 원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좀 더 낮은? 아니면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덜 하락한? 이쪽을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의 이 금리는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카드론 이용했잖아. 그러면 신용이 하락하잖아요. 하락한 신용점수에 저축은행 캐피탈 다시 조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가 이제 형성이 되죠. 이때는 이자가 0.2%가 아니죠. 몇 프로가 그냥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출한 이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신용점수 때문에 카드로 내가 하나 이용했어. 그러고 나서 부족한 거 뭐 캐피탈 그래. 이게 좀 더 덜 떨어진다니까. 캐피탈 이용해. 그러면 대출 건수가 두 건이 되잖아요. 그럼 신용점수는 지금 카드로 이용해서 이만큼 하라는데 캐피탈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또 떨어진다는 거지. 합이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떨어져? 여기서 이만큼이나 신용점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용점수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카드론을 카드론하고 캐피탈 껌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하나로 그냥 봐버려야죠. 저축은행 5,400까지 나오니까 이거 한 건만 이용을 해야죠. 그럼 카드론보다는 제가 더 많이 하락한다 했죠. 그럼 여기에서 저축은행 하나 이용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하락하겠죠. 그러면 대신에 이 정도는 덜 하락한다는 거예요. 신용점수 생각한다면 대출 건수를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본인이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신용점수 하락을 따진다면은 카드론, 그 다음 캐피탈, 그 다음 저축은행이에요. 단 한 건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이용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대출이 원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융사를 이용하는 게 맞지, 이자 조금 줄이려고 두 군데로 이용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